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방정환 선생님의 77단의 비밀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한 작가로 호는 소파입니다. 소년운동 단체인 천도교 소년회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문화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화 77단의 비밀, 동생을 찾으러, 만년 샤스, 번안동화집인 사랑의 선물 등이 있습니다. 1931년 방정환 선생님은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라며 마지막까지 어린이를 생각하며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4화 새로운 걱정과 서름. 자기 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란 신세불상한 공마단의 소년과 소녀. 16살, 14살 되는 이 봄에 조선에 왔다가 이상한 노인을 만나 너희는 조선 사람이니라. 는 것과 너희 두 사람이 진오라비 진누이라. 는 말과 부모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원수 같은 공마단 단장 대회에게 들켜 다시는 만날 수도 없이 헤어지게 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두 사람의 팔자는 왜 이다지도 불쌍한가 하여 생각할수록 가슴을 얼음으로 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몹시 맞았던지 소년의 몸은 뱀이나 구렁이가 칭칭 감긴 것 같이 채찍 자국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소년은 휘어잡혀 휘둘린 머리가 칼로 점여놓은 것 같이 아프고 온몸에 꼬집혀 뜯긴 자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파도 괜찮으니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외삼촌이라는 노인을 잠깐만이라도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자기의 근본을 알고 본국을 찾고 부모를 찾는 것이 우리들 평생의 소원이 아니었던가. 오늘 죽는다 하여도 여한이 없으니 내 부모, 내 본국을 알게 된 것이 꿈에도 잊지 못하는 소원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조선에 와서 뜻밖의 외삼촌을 만나 부모의 소식을 듣다가 말더니 아, 이렇게까지 악착한 팔자라면 차라리 죽여나 주소서, 죽여나 주소서. 입속으로 부르짖으며 원망스러이 허공을 쳐다볼 때 그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샘물같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노인의 말이 정말이라면 분명히 자기들은 조선 사람이요, 친오라비요, 친누이요, 이름은 상호와 순자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네 남매를 찾지 못하여 화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찌 되셨을까? 돌아가셨을까? 살아계실까? 노인이 너희 아버지는 하다가 그치고 말았으니 노인을 다시 만나기 전에는 아무래도 아는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을 만나야겠다. 노인을 만나야겠다.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나 단장은 내일 아침에라도 이곳을 떠난다고 부랴부랴 천막을 헐어서 짐을 싸는 중이니
무슨 수로 이 넓은 경성천지에서 그 외삼촌이라는 노인을 밤사이에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날은 벌써 어두워 가는데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는 처음 본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끌려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바위에 눌린 것 같이 점점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대체 조선 노인과 이야기 좀 했기로서니 단장이 무슨 일로 그렇게 싫어할까? 글쎄 말이에요. 무슨 큰 변이나 난 것처럼 야단이니 이상한 일이에요. 소년과 소녀는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그래요. 그까짓 일로 열흘이나 더 할 돈벌이도 중지하고 오늘로 천막을 헐어서 짐을 싸는 걸 보면 반드시 무슨 큰 까닭이 있는 게 분명해. 소녀는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까닭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글쎄,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 두 사람이 조선 사람과 만나면 큰 일이 생길 거라는 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이 이 공마단에 끼어 있는 것이 위험할 것 같구나. 글쎄요. 점점 마음이 무시무시해져요. 어쩐지 자기들이 무서운 비밀을 가진 흉악한 놈들의 손에 쥐어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아버지 그리는 서름과 함께 그들의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지옥 속에 떨어진 것 같이 무섭고 어두운 밤이 차츰차츰 그 집과 그 마음을 덮어갔습니다. 제5화 어두운 밤에. 자신들이 조선 사람이고 고향이 경성이라니 어두운 밤에라도 경성거리를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몰래 나가서 조선 사람의 집이라면 아무 집에나 뛰어들어가서 살려달라 하고 실컷 울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만 자면 경성도 영 이별인데 원수 같은 밤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조선말도 모르는 어린 두 몸이 조선에 떨어져서 죽든지 살든지 이 밤에 도망이라도 할까 하였으나 순자는 단장 마누라의 방에 갇혀 자고 여간 대문 옆방에서는 단장의 부하가 독수리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으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상호는 전등을 가리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오른팔목으로 눈 위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고 가슴속은 두방망이질을 치듯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날만 밝으면 경성도 마지막이요. 부모의 소식도 영영 모르게 될 판이니 어찌 편안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시계 소리가 들릴수록 밤이 깊어갈수록 눈은 점점 더 샛별 같아지고 가슴은 더욱더욱 뛰었습니다. 밤, 깊은 밤, 개도 자고 큰 길도 자고 전등까지 지붕까지 잠자는 깊디 깊은 밤. 세상은 무덤 속같이 고요한데 여간 뒷곁 변소 옆 오동나무 밑에 무언지 가끔 꾸물꾸물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날이 흐렸는지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우중충한 어둠 속에서 이따금 꾸물거리는 이상한 그림자. 그것은 이 밤에 담을 뛰어 도망하려고 몸을 빠져나온 용기 있는 소년 상호였습니다.
당장에라도 누군가 쫓아나오는 듯 싶어서 상어의 몸은 바르르 떨리건만은 웬일인지 담을 얼른 넘어가지 않고 꾸물꾸물하고만 서 있었습니다. 얘가 왜 여태 안 나오나? 잠이 들었을 리가 없는데. 상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들키기 전에 얼른 나와야 할 텐데. 상어는 하도 무섭고 갑갑하여 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여간마루에서 부지직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어는 옴칫하여 변소벽에 바싹 붙었습니다. 누구일까? 순자인가? 딴 놈인가? 눈치를 채게 하려 고개를 내밀고 싶은데 내밀면 들킬까 겁이 나서 상어의 가슴은 폭포수처럼 용솟음쳤습니다. 발소리는 변소 쪽으로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누굴까? 상어의 가슴은 점점 더 뛰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으나 변소로 오는 사람은 변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변소 옆을 쑥 내다보았습니다. 옳다, 순자다. 상어는 얼굴을 쑥 내밀었습니다. 여기다, 여기 있다.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언뜻 상어는 꿀꺽 참았습니다. 순자인지 누구인지 그는 태연히 변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니구나, 딴 사람이구나. 상어는 잠깐 마음을 놓았으나 여기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어쩌나 싶어서 가슴이 다시 두근두근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널빤지 하나를 사이에 둔 변소 안에 들리면 어쩌나 싶어서 상어는 발발 떨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소변을 보았는지 대변을 보았는지 변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놈아! 하고 그 사람이 와락 달려들 것 같아서 상어는 온몸을 옴짓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에 상어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태연히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휴, 상어는 새로 살아난 듯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한동안 고요하였습니다. 변소에 나왔다가 들어간 사람도 지금쯤은 다시 잠이 깊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얘가 어찌 안 나오나? 상어의 가슴은 조 비비듯 하였습니다. 다시 한동안 고요한 어둠 속에서 가늘게 사뿐사뿐 몰래 기어 나오는 듯 싶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나오는구나. 상어는 미리 옷가슴을 여미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옷소매를 걷어 가뜩이 차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여전히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숨이 저절로 헐떡거렸습니다. 무사히 저 담을 넘어가야 할 텐데. 사뿐사뿐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잠옷을 입은 채로 기어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변소 옆까지 왔을 때 여기다! 여기다! 이리 나오너라! 상어가 속살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마루에서 사뿐 내려 상어에게 다가왔습니다. 상어의 가슴은 어찌나 뛰는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 어서 가자. 상어는 와락 달려들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상어는 그 손을 잡자마자 깜짝 놀라 하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제6화 도망
깊은 밤 도망을 해 나가려고 뒷간디에 숨어서 순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상호가 그때 몰래 기어 나온 것이 순자인 줄 알고 달려들어 보니 큰일 났습니다. 천만 뜻밖의 그는 순자가 아니라 단장의 마누라였습니다. 깜짝 놀란 상호가 저절로 아! 하고 소리칠 때 벌써 단장 마누라는 놓치지 않으려고 독사같이 상호의 팔과 몸에 휘감겼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향해 잡았다는 소리를 지르려 하였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한 상호는 앞뒷일을 헤아려 볼 사이도 없이 급히 오른손으로 단장 마누라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목을 껴안았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공마단에서 단련된 몸이라 여자 한 사람쯤은 우스웠습니다. 독사같이 무서운 단장 마누라가 상호의 손에 걸려 숨이 막혀 죽을 둥 살둥 끼룩끼룩 하면서 두 다리를 버둥버둥 할 때였습니다. 안마루가 쿵쾅거리면서 시커멓고 키 큰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이러다간 안 되겠다. 고 생각한 상호는 단장 마누라의 몸을 와락 밀어서 쫓아나오는 놈에게 던졌습니다. 나오던 놈은 벼란간에 단장 마누라의 몸을 받아안고 쓰러졌습니다. 그 틈에 상호는 그네에서 건너뛰던 공마단 솜씨로 번뜩 제비같이 날아서 후딱 뒷담을 넘었습니다. 쫓아나오다가 쓰러진 단장이 마누라의 몸을 잡아 일으켜 놓고 뒷담을 넘어서 한 길로 나가 휘휘 찾았지만 상호는 벌써 어디로 갔는지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여관안은 벌컥 뒤집혔습니다. 단장의 명령으로 부하들은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옷들을 입고 나섰습니다. 단장 부부는 순자를 두들기면서 어디로 도망갈 약속이었느냐? 하며 그것을 대라고 조련질을 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부하는 이 골목 저 골목을 분담에 맡아가지고 일제히 상호를 잡으러 나섰습니다.